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전고체 2차 전지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전고체 중에서도 지금 상용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저희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올 핸즈 미팅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전체 회의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올 핸즈 미팅에서 대부분의 이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라든가 전략이 좀 밝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 핸즈 미팅에서 무슨 말이 있었느냐? 이제 정말 많은 얘기 있었지만 그 중에서 조금 특출난 부분만 잘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 전 직원 또는 핵심 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회의로 회사의 중요한 방향성이나 업데이트를 공유합니다. 그럼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키우겠다 또는 어떤 전략을 언제까지 상용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질문도 하고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고위 임원들이 답변하는 시간도 실제 있고 실제로는 보너스 구조의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 보너스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롭기도 하지만 실제 이 테슬라의 미래 전략을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향후 5년 안에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전 세계에 가득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30년까지 보면은 지금 거의 한 대도 없죠. 뭐 한 대 없는 뿐만 아니라 로보택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지금 도시 위에. 근데 5년 안에는 가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테슬라 자동차들은 5배에서 10배 이상의 아마 효율을 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 반도체에서도 소프트웨어 효율적으로 많은 이 효율만으로도 기능들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옵티머스, 이 테슬라가 만든 로봇이죠. 지금까지 만든 제품 중 가장 큰 시장 잠재력 약 10배 이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있고 ESS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테슬라의 로봇이 잠재력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로봇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제일 크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5년 로봇에 대해서 5,000대가 생산될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연간 수천만 대 단위로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1억 대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래 전략이고 미래 산업이고 미래 핵심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전 세계 전력망의 90% 이상이 태양광과 뭐 그 전기를 저장하는 ESS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용 태양광과 ESS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이젠 로봇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 같은데 자신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뺏는 거 아니냐고 실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뭐 보너스 구조나 이런 질문을 이 직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고위 간부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한테 직접. 그래서 대답을 한 게 뭐냐면 아니다. 사람은 일자리를 뺏기지 않고 그 로봇을 관리하거나 로봇 택시를 관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관리를 하고 실전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는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로봇은 진짜 뇌를 갖고 있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 사실 그냥 자율주행이 아니라 정말 AGI라고 하죠. 사람에 가까운 AI를 이제 표현할 것이다. 또는 표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 AI, 테슬라에서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얻은 어떤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기반으로 AI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로봇에 그대로 적용할 거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사람과 비슷한 로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테슬라가 얘기한 것들을 상용화 또는 이 테슬라가 말한 것들을 정말 현실화 시키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슬라의 로봇이 정말로 상용화되고 이 미래로 나가려면은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문제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로봇은 입는 로봇이죠. 뭐 우리가 좀 더 다리의 힘을 잘 쓰게 해준다라든가 팔 힘을 더 잘 쓰게 해준다라든가 이런 로봇이 웨어러블 로봇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시겠지만 옵티머스처럼 그냥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의 에너지는 2차 전지. 얘네들이 전동 모터잖아요. 그럼 전동 모터면 당연히 이 배터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지금 현재 일반 2차 전지로는 일단 소형화되는 순간 힘이 없어지고 오랫동안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못 쓰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효율도 안 나고 강제로 충전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그냥 소형 배터리가 아니라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장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가깝고 특히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터지거나 폭발하거나 배터리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면은 가까이 못 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가 상당한 장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액이나 폭발 위험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입고 있다가 터진다 그러면은 사실 또는 터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고체 조금 더 강한 힘을 쓰고 조금 더 안전한 이 소형 전고체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이론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터진다라는 전제는 너무 이거 이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 보시면은 과거에 기억할 겁니다.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가 있었죠. 예, 허벅지에다가 넣어놨다가 또는 이거를 내가 전화를 하고 있다가 터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그때 상당히 충격이 컸죠. 그런 것처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노트 7만큼이나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라면 그 배터리에 대한 부담도 커질 텐데 그 부담과 에너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전고체, 그것도 소형 전고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 이 로봇의 상용화 그리고 로봇이 1억 대 수천만 대 이상 팔리려면은 그 배터리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아까 테슬라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ESS가 전 세계의 이 전력량의 90%로 바뀔 것이다라고 했죠. 태양광과 ESS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실제로 그 ESS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 대한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한다라는 게 이제 뭐 지금 당장에 상용화를 한다라든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유리기판도 뭐 개발하고 많은 미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로 이 소형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라고 우린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는 주총에서 AI와 서버, 전장 등 고부가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MLCC 관련된 기업이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신기술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소형 전고체 전지입니다. 이거를 왜 개발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전고체 전지를 삼성전기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실리콘 캐패시터, 전장용 하이브리드 렌즈, 글라스 기판, 유리기판, 고체 산화물 추전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뭡니까? 이것도 전고체 배터리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OF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든 연료전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등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소형 전고체 전지랑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랑 연결이 된다. 그래서 미래 프로젝트를 뭐라 하냐면 모빌리티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로봇, AI, 그 다음에 에너지,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MIRAE에서 미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래 프로젝트예요. 근데 미래가 한글로 미래가 아니라 영어 앞글자를 따서 이제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 그냥 제 상상이 아니라 진짜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제 ESS입니다.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연료 전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ESS에 대해서 굳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좀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ESS 제조 공정을 신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까 이 태양광이랑 같이 쓰인다라고 하고 있죠. 테슬라는 산업용 ESS 제품 메가팩을 생산하는 메가팩토리를 구축하려 하는데 이번에 지역 당국으로부터 세금 감면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ESS 사업을 테슬라는 더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전력 90%가 ESS 된다면 정말 큰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지난해 모두 31.4기가와트시의 ESS를 배치를 했고 이는 2023년보다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테슬라는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만큼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건설 예정 부지의 축구장 13개 크기에 달하는 약 92,900 제곱미터 면적 건물을 인수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메가팩을 이제 만들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ESS 목을 매는 게 뭐 자기들이 봤을 때 나쁘지 않은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 규모 자체가 앞으로 커질 걸로 전망이 되는 거죠. 미국 ESS 시장 규모가 약 155조 원에서 뭐 이래도 적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얼마? 2032년. 이게 요새는 2030년이라 그러면은 엄청 멀지 않아요 하겠지만 해봤자 지금 5년, 6년이에요. 후딱 갑니다. 그 뒤에 몇 배로? 최소 2배 이상 커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5년, 6년 안에 ES 시장이 얼마로? 2배 이상 약 383조, 거의 400조에 가깝게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대거 건설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SOFC라든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에는 ESS가 필수예요. 왜냐하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야 될 때는 얘가 충전해 있던 것들을 좀 더 뿌려주고 좀 덜 들어가야 될 때는 이 지금 넘쳐나는 거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뿌려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ESS가 데이터 센터에는 거의 필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연재해에 따른 정전 빈도마저 높아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LA 산불을 보면은 자연재해가 상당히 컸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ESS가 특히 주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이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 수입 관세를 상향하기로 했고 트럼프는 중국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ESS는 내부 시장 또는 좀 이 서로 간에 이 잘 관리가 돼 있는 동맹국 간의 ESS 시장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고체 전지와 ESS 이 두 개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고체 상용화 그리고 ESS 동시 수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동시에 수혜받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개인적으로는 SOFC 관련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SOFC는 전고체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에 들어간 전고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전고체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와 다른 점은 연료를 통해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이 실제 일반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과 방출만 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SOFC는 이 실제 연료를 통해 전기를 만듭니다. 뭐 LNG라든가 천연가스. 그래서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얘네들은 충전을 하죠. 이 방식이 다른 거지. 둘 다 전고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고체 배터리는 실온에서 약 100도까지 작동을 합니다. 근데 SOFC는 고온에서 작동을 해요. 100도 이상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일부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 공장, 데이터 센터 등 보통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고체가 이제 소형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상용화되는 거고, 일단 지금 초대형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고 정말 효율이 좋으면 그 다음에 점점점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기술력 먼저,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 먼저 상용화되고 그 규모가 커지고 이 기술 자체가 커지면 소형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OFC, 아까 얘기한 대로 천연가스 LNG를 개질해서 만든 연료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SOFC 관련 사업을 누가 하냐라고 한다면 그거를 SK 이터닉스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SK가스와 최근에 SK 이터닉스가 미국 텍사스 남부의 100메가와트급 ESS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해 내년 중 상업 가동에 돌입합니다. 일단 이미 ESS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SOFC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블룸에너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양사는 2023년 12월 북미 ESS 시장 진출을 위해 약 871억을 투자를 해서 미국 현지 법인인 그리드프렉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SS 관련된 이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텍사스 남부의 100메가와트급 ESS 프로젝트 단지를 건설해 지난달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1차고 이게 2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는 텍사스 외 지역에도 2029년까지 ESS 사업 규모를 900메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고 있는 미래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사업으로 따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SK가스, SK이터닉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SOFC로 전고체, 이 데이터 센터나 대규모 발전 에너지를 납품하고 있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터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미래로 본다고 했을 때 이 2차 전지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항상 제가 전기차만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단순하게 전기차가 잘 팔리면 시장이 커지고 전기차가 내려가면 시장이 나빠지고 해버리면은 전기차 시장, 2차전지 시장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기차는 그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거죠. 배터리가 들어가는. 아까 로봇도 있고 ESS도 있고 SOFC도 있고 정말 많은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이 나오는 시기가 정말 커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터닉스의 실적을 보시면 2024년 대비 25, 26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상당히 긍정적인 성장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기대가 되고요. 실제로 다른 리포트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 매출에 대한 부분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 라인대가 그렇게까지 가격이 뭐 기업 가치가 좀 높다라고 저는 볼 수 없어요. 실적 대비해서 엄청 높은 구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한데 조금 더 밀렸을 때 관심을 가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뭐 저가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2,700원 라인대 이 구간이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12,700원 라인대부터 여러분들이 좀 슬슬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저는 나름 적정 가치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SK이터닉스를 SOFC,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SS 이 두 개의 동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도 앞으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래서 12,700원 정도가 아마 기업의 좀 적정 가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그냥 적을 데도 없어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눌렀을 때 들어가시면은 여기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기업 총정리해서 자료를 저희가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니까 전부 받아가시고, 저희 당일 리얼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3월 21일, 20일, 19일, 18일, 17일, 14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전부 다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저희가 장마감하고 다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